방금 소개받은 홍성기입니다. 오늘 제가 부탁받은 주제는 학문 분류와 주제 분류의 통합인데요. 이것이 작년에 있었던 교육위원 표준 모델을 리뷰하면서 제가 좀 얘기를 했던 주제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것이 교육위원 표준 안에 들어가기에는 아직 시기상조다. 그런 얘기가 많아서 그럼 부록으로라도 한번 넣어보는 것은 괜찮지 않을까 해서 교육위원회에서 이렇게 너그럽게 받아주셨는데 오늘 이렇게 컨설팅 주제가 됐습니다. 그래서 제가 제목을 표준모형 베타 혹은 개발자 버전이라는 표현을 쓴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한국에서는 아직 제가 이 과문에서 잘 모르겠지만 실현되는 경우가 없거나 아주 드물지 않을까 이렇게 짐작이 됩니다. 오늘 발표드릴 내용은 작년에 있었던 교육위원회에서 주최했던 국제 세미나에서 아니죠, 국제 교양교육 포럼에서 발표했던 걸 좀 고치고 조금 내용도 좀 보강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이 지금 어지럽기 짝이 없는 이 슬라이드는요, 딴 게 아니라 1885년에 어떤 신문 기사입니다. 원래 신문 기사는 그냥 사진으로만 있고요. 제가 이거를 텍스트로 바꿨는데 뭐 이거 소개해드리기는 시간이 없고요. 그런 내용을 한번 제가 권해드리고 싶습니다. 아마 코넬 데일리 선 해가지고 프레지덴탈이라고 썼어요. 프레지덴셜이 아니라 디베이트 치시면 아마 찾을 수 있을 겁니다. 내용이 굉장히 재밌는데요. 쉽게 말해서 19세기 중후반에 하버드의 엘리엇 총장이 대학 교육 과정을 바꿨죠. 그게 핵심은 뭐냐면 이제 잘 아시겠지만 이제 일렉티브 시스템, 우리가 일반 선택이나 혹은 자유 선택이라고 부르는 이 교육 과정을 도입했습니다. 족보를 조금 찾아보면 이 19세기 독일 대학에서 두 개의 자유가 대학에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하나는 교강사들이 가르칠 수 있는 자유, 뭐든지 자기 가르치고 싶은 거 가르친다라는 게 하나 있었고, 또 학생들은 내가 배우고 싶은 거 마음대로 배운다라는 게 있었어요. 근데 이 배움의 자유를 독일의 철학자이고 교육사가였던 파울센이라는 사람이 독일의 대학이라는 책을 썼는데, 그게 아마 미국에서 1905년인가 번역 출판이 되면서 이 배움의 자유를 일렉티브 시스템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관계가 뭐 아주 뚜렷하지는 않지만 분명히 그런 미국에서 일렉티브 시스템이라는 것은 독일에서 좀 가져온 측면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이때 배움의 자유에는 사실은 이제 독일의 경우에는 대학을 바꿀 수 있는 자유까지 있거든요. 뭐 이왕 말이 나온 김에 한 말씀 더 드리면 당시 독일, 그리고 제가 독일에서 조금 공부를 해봤는데 대학교 들어가면 리콰이어먼트가 19세기에는 없거나 제가 대학 다닐 때도 극히 적었어요. 그러니까 마스터 받는데 뭐 메인 세미나 2개, 그다음에 부전공 2개에서 각각 하나씩, 그리고 메인 세미나 들으려면 이제 프리 세미나라고 해서 2개씩 들으면 되거든요. 그러니까 아마 미국식 학점 제도에 비하면 비교할 수 없이 적은 리콰이어먼트, 이수 요구입니다. 그러니까 대학 들어가면 뭐 배우고 싶은 거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대학에서 배울 거 별로 없다, 마음에 드는 교수 없다, 그럼 대학 바꾸는 겁니다. 근데 그것이 미국에는 이제 대학 내에서 학생들에게 이제 교육 과목을 자유롭게 선택하라. 왜냐하면 그 배경은 사실은 미국의 대학이 이 컬러니얼 컬리지죠. 그러니까 17세기부터 쭉 영국의 고전 인문 교육을 받아들인 거거든요. 근데 이때 고전 인문 교육은 1, 2, 3, 4, 3학년, 그 나중에 뭐 4학년까지도 사실은 다 미리 정해져 있었던 겁니다. 그러니까 뭐 학생들이 뭐 선택의 여지 없었죠. 그러니까 이 2개가
지금 사실은 독일의 약간의 전통이 미국에 들어오고 영국의 원래 그 컬리지 전통이 미국에 들어왔는데 이게 충돌이 된 겁니다. 19세기 중후반에 이때 그 엘리엇 총장이 원했던 거는 그 학생들이 자기 적성에 맞는 것, 자기 관심이 맞는 것을 선택하다 보면 그 과거의 그 고전 인문 교육, 우리 리베럴 아트 에듀케이션이라고 볼 수 있는 건데 그거를 어떻게 바꿀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관점에서 시작을 한 건데 논란이 굉장히 컸습니다. 그래서 19세기 후반쯤 되면 이제 그 하버드에서는 1학년 몇 과목 빼고는 다 그냥 자유 선택이었거든요. 그러니까 프린스턴이나 예일 같이 더 보수적인 미국의 대학에서는 이게 뭐냐, 이게 같은 해에 대학에 들어와서 한 과목도 같은 걸 배우지 않고도 졸업할 수 있는 이 교육이 이게 과연 제대로 된 교육이냐 해서 비판이 굉장히 컸죠. 이 싸움이 벌어진 겁니다. 그런데 결과는 하버드 시스템이 이겼는데 그 이유는 아마도 뭐 짐작하시겠지만 19세기의 산업혁명입니다. 그러니까 고전 인문 교육 갖고 계속 빨리 발전하는 이 산업계라든가 새로운 학문을 대학이 수용할 수 없었다는 거죠. 그리고 그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그 앞에 그 총장들의 논쟁이죠. 그 기사를 보면 우리가 지금까지도 계속 듣고 있는 두 개의 학부 교육에 대한 두 가지 아주 전형적인 관점이 도입되는데, 하나는 프린스턴의 매커시 박사가 얘기한 건데, 필수 과목이 없는 하버드 대학교 2학년은 딜레탕트다. 뭐 이거 자기 원하는 거 배우고, 실제로 그런 학생도 많았다 그래요. 해서 교육받은 자라면 언어, 과학, 철학에 대해 일정 부분 배워야 되고, 위대한 전문가들은 전문 지식을 위한 기초를 넓은 일반 교육을 통해 다졌다. 제가 제너럴 에듀케이션을 교양 교육이라고 번역을 안 한 거는요, 아마 이때 이 매커시 총장이 제너럴 에듀케이션을 말쓸 때는 학부 교육의 특정한 과정으로서 제너럴 에듀케이션이 아니라 아마도 그냥 넓은 이 교육을 의미했던 것 같아요. 여기에 대해서 이제 엘리엇 총장은 자기가 하버드 다니면서 배운 거 하나도 없다. 뭐 그리스어 조금, 라틴어 조금, 뭐 수학 조금, 물리학 조금 다 스치듯이 배워가지고 뭐 주당 3, 4시간 배워봐야 이것저것 조금씩 남는 거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이게 사실 지금까지 다 한국에서도 교양교육 얘기하면 많이 듣는 두 가지 관점이죠. 20세기 초까지 그 미국 대학의 거의 90%가 하버드의 일렉티브 시스템을 받아들였다고 합니다. 그런데 20세기 초에 뭔가 또 이 반발이 아주 셌던 것 같아요. 아무리 봐도 이 전통의 힘이라는 게 그렇게 쉽게 사라지지 않잖아요. 그래서 그 다음 총장, 하버드대 다음 총장이 학부 교육을 3분할했습니다. 이때 그 3년제 하버드 대학이 이제 4년제로 바뀌고, 로웰이라는 사람인데 이 일렉티브 시스템, 자기 대학의 일렉티브 시스템을 굉장히 비판했습니다. 근데도 총장이 됐어요. 그러면서 이제 교육받은 사람이라는 것은 여러 방면에 대해서 좀 두루두루 잘 알고 어떤 것을 아주 잘 아는, 여기 웰라운디드가 이게 잘못 들어왔네요, 가로가. 라고 재정의를 한 겁니다. 네, 그러면서 이제 그 배분, 이 과목 저 과목 듣는 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뭐 배분 이수라고 부르는 거죠. 영역별 교양 뭐 이런 거. 그 다음에 전공이라고 부르는 집중, 컨센트레이션. 그 다음에 그 엘리어트가 도입한 일렉티브로 3분할을 해버렸습니다. 이것이 지금까지 미국 대학의 학부 교육의 하나의 모델로 남은 거죠. 네, 그래서 뭐 학부 교육 과정에 대한 이제 논쟁은 이제 끝이 났나 했는데 그게 아니네요. 실제로 배분 이수가 도입되면서 이 제너럴 에듀케이션의 굉장한 지지자들도 상당히 많은 실망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교과목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다는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왔고, 또 하나는 이제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이 배분 이수에 대한 연계성 문제입니다. 사실은 학문 주제와 학문별 그 배분 이수와 이 주제별 배분 이수의 문제를 한마디로 하면 그 인터그레이티브 모델을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통합형 모델을 만들 필요가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배분 이수 지금 현재 뭐 미국 대학은 많이 바뀌었지만 한국에서 많이 지금 하고 있는 배분 이수에 대한 비판이 초기부터 있었던 거죠. 그건 이제 로스블라트 교수, 우리 그 한국에도 창파 강좌 통해서 몇 번 소개된 여기 모듈식 시스템이라는 것은, 이 모듈은 교과목을 말합니다. 모듈. 이 교과목 제도로, 일렉티브 제도로, 그다음에 그 디파트먼트에서, 학과에서 이제 교과목 쭉 그 제공하고 그거 골라서 듣는 이 시스템을 그래도 도입을 하고 보니까 리베럴 에듀케이션이 완전히 망가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급하게 만든 거죠. 근데 실제로 남은 게 뭐냐? 그냥 교과목들의 모임, 무더기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이것은 그 로스블라트 교수가 이 리베럴 에듀케이션과 교양교육을 상당히 좀 분리합니다. 이걸 뭘 이런 걸 갖고 리베럴 에듀케이션이라고 부르냐? 사실은 로스블라트 교수가 이 리버럴 에듀케이션의 좋은 모형으로 본 건 아까 말한 독일 대학이에요. 이수 과정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면서 이렇게 해야지, 뭐 교과목 몇 학점 딱딱딱딱 듣는 거 이거 아니라고 보거든요. 그 다음에 또 배분 이수 문제는 뭐 이건 우리가 잘 아는 거지만 교과목 개설 과정부터 뭐 그 수강까지 가르치는 교강사 분들께서 이렇게 서로 간에 뭐 협의를 한다거나 이런 것은 뭐 굉장히 드물잖아요. 아마 BSM 정도에서는 그런 게 있을 텐데 배분 이수 영역에는 거의 없죠. 그래서 이 정합성이 떨어진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도 마찬가지인데, 이것은 이제 역시 우리나라에도 좀 많이 오시고 또 소개된 일본의 요시다 교수가 그 대학과 교양교육이라는 책에서 쓰신 건데요. 그러니까 1945년 일본이 패전하고 나서 미국이 일본의 군국주의 물을 빼겠다라고 하면서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대학에서 너무 일찍 전공을 선택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학생들이 좀 넓은 시각이 없어가지고 혹시 뭐 군국주의가 나오지 않았을까? 이건 미국적 판단이죠. 그래서 1947년에 일본의 그 대학기준협회라는 데서 미국식 그 교양교육을 나름대로 이제 받아들였습니다. 그게 뭐냐면 인문사회 자연에 이제 각각 4과목씩 12학점씩 이렇게 나눠준 거죠. 근데 이거를 도입하게 된 배경 중에 하나는 이 CIE는 이게 메가더 사령부의 인포메이션 앤 에듀케이션 아마 센터인가 커미티인가 뭐 그런데, 미국의 주립대 출신들이 많이 그 일본 전후의 대학 교육에 자문을 했던 겁니다. 교육 사절단이 왔었죠, 일본에 2번이나. 그러다 보니까 주립대학에서는 아주 간편하게 학과에서 쭉 서플라이하는 그 제공하는 교과목들 몇 과목씩 들으면 된다, 이런 방식이었거든요. 그게 그냥 받아들여진 겁니다. 그렇다고 뭐 미국이 이런 식을 강요한 건 아닌데 일본의 당시 그 관변 학자들이 이걸 그냥 꿀떡 삼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사실은 이런 얘기가 있었다는 겁니다. 이 종합의 이념이 없다, 이 미국식 교양교육에는. 근데 제가 이 얘기를 왜 말씀드리냐면 아마도 제 생각에는 1952년에 한국의 교육법 시행령에 일반 교육 과목 혹은 일반 교양 과목이라는 명칭이 들어오면서 바로 거의 동형의 배분 이수 제도가 도입된 겁니다. 처음으로 1952년입니다. 그게 그 전에는 뭐 필수 과목이라는 이름으로 조금 있었죠. 그래서 이 문제는 우리에게도 사실은 계속 있어 왔다. 그 다음에 또 다른 얘기는 뭐 이 미국의 학과제도라는 게 사실은 산업혁명 이후 분업화된 공장의 체제를 받아들인 거 아니냐, 뭐 이런 얘기가 있습니다. 해서
그러나 대학 졸업 후에는 사실은 직접 근무할 때 직업 현장에서는 뭐 사회학, 문학, 물리학, 비즈니스, 심리학 뭐 이런 거를 전공한 사람이 서로 섞여서 한 업무를 갖고 일을 하는데 완전히 그 흔히들 우리 사일로화된 전공 교육만 갖고는 이거 힘들다는 거죠. 그다음에 마지막은 우리나라도 역시 많이 몇 번 소개된 이 한슈테트 교수가 미국의 교육학자입니다만 아주 강하게 그 통합교육 모형을 강조하는 학자입니다. 2012년에 교기원에서 처음 했던 국제 포럼에도 왔던 교수인데요. 이 재밌는 표현을 썼어요. 이분이 컨설팅을 많이 하는 모양이에요. 어떤 컨설팅인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그러면은 이 도시가 멀리 떨어져 있으니까 공항에서 이제 이 대학 관계자가 차를 갖고 와서 이제 대학으로 가는데 차 안에서 얘기한다는 겁니다. 쉽게 말해서 교육과정 너무 바꾸지 마. 교양교육과정 잘못하면 우리 과 과목 없어지면 어떡해. 그러니까 이 배분이수에는 미국의 학과의 이해관계도 분명히 결부되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은 질문을 한 적이 있어요. 혹시 그 대학교의 그 전공 구조 이런 것이 통합 교양교육 만드는데 좀 문제가 있지 않을까? 그랬더니 아마도 당신 말이 옳을 거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여기 배분이수는 또 어떤 측면에서는 교과목을 꼭 쥐고 있으려는 전공과도 관련이 있죠. 이건 뭐 잘 알려진 얘기니까 제가 더 말할 필요도 없습니다. 근데 이거는 뭐 오늘 주제는 아닙니다. 오늘 주제는 학문 분류와 주제 분류를 이렇게 한번 크로스 해보는 건데 이거는 이 과목 내 통합도 가능하거든요. 연계라는 게 이거는 그 19세기 산업혁명 이후에 어떤 일들이 벌어졌나. 쉽게 말해서 20세기, 21세기의 정치, 경제, 문화, 예술 모든 것이 19세기 산업혁명에 영향을 받았죠. 산업혁명으로 예를 들어서 철과 유리가 대량 생산되면 건물 외벽 구조가 바뀐 거죠. 이른바 모더니스트들의 건물들이 나오기 시작한 거고 또 종이가 많이 나오니까 이제 언론, 신문사들이 많이 나온 거고 또 노동자들 그 문맹 교육을 해야 되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양성됐잖아요. 대부분 여성들이었습니다. 거기서 페미니즘 나온 거죠. 네. 그다음에 뭐 이 대중사회가 본격적으로 들어오면서 그다음에 산업혁명 관련해서 이제 계급 갈등, 혁명 예술도 나오고 뭐 등등 이렇게 굉장히 많은 연관관계가 있다는 겁니다. 이 연관계 지금 서로 복잡한 연관관계도 다 어떻게 보면 하나 우리가 과목들을 연계시킬 수 있는 뭐 재료 정도는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주제인데요. 배분이수의 개선. 이거는 이제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예를 들어서 학문 분류는 뭐 C줄만 있는 거, 뭐 인문, 예술, 뭐 사회과학, 자연과학, 그다음에 주제 분류는 뭐 날줄만 있는 거, 여러 가지 우리 이 교육위원 표준명에 있는 주제들 쭉쭉 이 두 개를 교차시키자는 겁니다. C줄, 날줄 간단히 생각하면. 그래서 그 오른쪽에 보고 계신 게요. 그 1977년에 그 카네기 재단에서 나온 그 미국 대학 커리큘럼에 대한 아주 비판적 성찰이 있습니다. 이 책이 재미있는 것은 앞부분에 아예 우리는 뭐 대학이 뭐 하는 것인지 대학의 이념 이런 건 뭐 따지고 싶지 않다. 그냥 아주 드라이하게 커리큘럼 문제만 보겠다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굳이 말한다면 너무 뭐 이상적인 대학을 생각해서 쓴 책이 아니거든요. 여기서 그 유명한 얘기가 나왔죠. 바로 그 미국의 교양교육이 재난지역이라는 얘기가 여기 나왔는데 그때 1977년이면 꽤 됐잖아요. 벌써 한 거의 45년 정도 됐으니까 교양교육을 세 가지로 나눴습니다. 하나는 어드밴스 스킬. 이거는 이제 우리가 교육위원 표준모형에 하면 기초문해교육 뭐 이런 거라고 볼 수 있겠죠. 리터러시 교육. 그 다음에 이제 디스트리뷰션. 이거는 뭐 각 학문들의 그 최첨단 뭐 동향이라든가 이런 거 소개해 주는 거고 세 번째가 인터그레이션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뭐 그냥 하늘에서 뚝 떨어지는 얘기는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잘 안 보이시지만 그 오른쪽 그 그림 표의 윗부분은 그냥 일반적인 디스트리뷰션 얘기고 아랫부분은 이제 주제가 나와 있습니다. 이게 잘 안 보이시겠지만 이건 동아시아 얘기가 주제예요. 그래서 동아시아의 뭐 역사, 철학, 그다음에 정치, 경제, 그다음에 뭐 지리, 그다음에 예술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동아시아에 대해서 이제 몇 개를 나눈 거죠. 그래서 인문, 사회, 자연, 예술 분야에서 이걸 다루면 이게 인테그레이션 되지 않을까. 아주 굉장히 쉽게 말하면 단순한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뭐 우리 학문 분류와 주제 분류를 연계시키는 것이 뭐 기발한 아이디어가 아니라 그 뭐 인문, 사회, 자연 혹은 예술 여기 관통하는 한 주제를 만들어서 그 각 학문 영역에서 교과목을 뽑아서 하나의 이 로드맵을 짜자 이겁니다. 이 왼쪽에 있는 것이 이제 그 한슈테트 교수의 책 제너럴 에듀케이션 이센셜인가요? 뭐 2012년에 나온 책인데 거기서 뽑았는데 굉장히 글씨가 작아서 안 보이는데요. 맨 지금 왼쪽에 제가 약간 파란색 비슷하게 이렇게 위아래로 금을 긋은 거는 뭐냐면 이제 과학기술의 결과. 그래서 그를 뭐 수학, 자연과학, 그다음에 인문학, 예술, 그다음에 사회과학에서 각각 이제 여러 가지 주제를 예시한 거죠. 그다음에 뭐 미국과 세계, 그다음에 인간이라는 것이 뭐냐 이런 주제를 갖고 쭉 다룬 겁니다. 그러니까 뭐 특별히 기발한 아이디어는 아니지만 그 결과는 재미있을 수 있죠. 앞에서 제가 후쿠시마 얘기를 했지만 오퍼레이터의 관점과 엔지니어의 관점을 조금이라도 연계시키고 통합했다면 미국의 원자력 발전소처럼 방향의 큰 재앙을 어느 정도 완화시킬 수는 있지 않을까. 그것처럼 이렇게 단순한 아이디어도 어떤 때는 굉장히 쓸모가 많다. 그런 얘기입니다. 해서 그 교기현 표준 모형에 이제 대주제가 있고 뭐 소주제 비슷한 게 있는데 대주제는 오늘 제 다음번에 발제해 주실 윤승준 교수님께서 아이디어를 주셔가지고 내는 건데요. 뭐 인간의 본질, 인간의 행위. 이거 인문학의 대주제인가 보다가 아닙니다. 이것은 사회과학에서 다룰 수도 있고 자연과학에서도 다룰 수 있고요. 삶과 생명에 터진 삶의 방식 이것도 꼭 사회과학인가? 만이 아니라 인문학, 예술, 그다음에 자연과학 전부. 그다음에 자연의 본질, 자연과 인간의 관계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인문사회, 자연, 예술 모두 다 다 다룰 수 있어요. 앞에서 제가 19세기 산업혁명과 관련된 수많은 그 관계들 보면은 뭐 다 포함됩니다. 그 옆에는 제가 그냥 인문학에 속한다는 거, 뭐 문학예술, 사학, 철학, 뭐 종교학 뭐 등등 해서 그 과목들이 이렇게 바둑판 같이 돼 있는데 이 칸은 뭐 세 칸이 아니라 더 나올 수도 있고 줄어들 수도 있겠죠. 거기 이제 체크해서 교과목을 뺄 수 있습니다. 아마 테크니컬하게는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오늘 뭐 이 베타 버전에서 기술적으로 세세한 거는 할 필요는 없고요. 이런 식으로 해서 그다음에 대주제도 사실은 교기현 표준안에 예시를 해놓은 겁니다. 다르게 하실 수도 있죠. 그러니까 이것은 어떻게 보면 교양교육 하시는 분들과 그다음에 대학교의 저는 상상력 싸움이라고 봅니다. 그거 하기 귀찮아. 교수들끼리 서로 협의해야 되고 과목별로 서로 어떤 연결을 한다는 게 얼마나 사실은 귀찮은 일이에요. 하지만 나중에 잠깐 말씀드리겠지만 제가 볼 때 교양교육에 어떻게 보면 저는 이것이 뭐 굳이 말한다면 가장 명품이 될 거라는 겁니다. 이걸 하게 되면 아마 이 교육부 정책 사업 그거 할 때 교양교육 부분은 뭐 더 쓸 거 없을 거예요. 다 포함시킬 수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 학문과 이제 주제의 분류에 대한 베타 버전이라고 제가 말씀드린 거에 대해서 한 컨설턴트 분이
아주 창의적인 의견을 주셨습니다. 이게 사실은 엄밀히 말해서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제가 보니까 이분이 이미 2021년도에 교기형 컨설팅에 이런 얘기를 하신 적이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교기형 포준 모형 그 리뷰 다시 리바이스 하기 전에 이미 이런 얘기를 하셨던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제가 좀 이건 정확한 얘기는 아닙니다만 어쨌든 네, 이 내용은 그 교기형 표준안에서 C줄 날줄 일단 단순한 아이디어인데 이거보다 훨씬 더 복잡하고 고차원적인 아이디어를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먼저 이 대주제는 일단 필요하고요. 과학기술의 역사와 인류 발전에 미친 영향. 이건 뭐 앞에서 한슈테트의 그 C줄 날줄에도 있었잖아요. 그다음에 소주제로는 과학기술의 탄생, 역사, 사회경제, 현대윤리. 제가 하나 더 넣은 건 예술. 네, 이런 소주제를 놓고 이제 인문학, 사회과학에서 역시 이제 교육 과목들이 네, 일종의 등산로 같이 서로 간에 연계를 하는 거죠. 네, 그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몇 가지 얘기를 해주세요. 저와 몇 번 이제 그 카카오톡으로 이렇게 주고받고 하면서 서로 모르는 거, 제가 의문 든 거 이렇게 주고받으면서 한 얘기 중에서 제가 골라온 건데요. 일단 대주제 모듈 교육 과정을 이수한 학생들에게 마이크로 칼리지 학위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이게 이분의 아이디어셨고요. 그 다음에 대주제를 선택할 경우에는 아마도 그 대주제 교육 과목을 개설하고 강의하시는 분들이 서로 간에 모여서 팀을 구성한다. 교수들이 바뀔 수도 있다. 그러나 그 구조는 그대로 유지할 수 있다라는 거고. 그 다음에 대주제 수업은 아마도 강의보다는 학습자 탐구 중심의 교육으로 운영해야 될 것 같다. 뭐 이런 아이디어 주셨어요. 저는 사실은 그 통합교육이랑 융합교육을 조금 구별하는데 융합교육은 저는 학생 중심이어야 되고 통합교육은 교수자가 할 수 있다 이렇게 봐요. 근데 이분은 이제 더 학습자 중심 교육을 더 강조한 거고 사실은 인터그레이티브 모델의 경우에는 그런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학습자가 일종의 그 연구를 하는 거죠. 그 다음에는 네, 이 학생들로부터 이제 외면받지 않으려면 좀 현장 중심의 그다음에 세계에 공헌할 수 있는 교육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 이 앞에 주어가 하나 있었는데 제가 뺐습니다. 그거는 이제 인문학이 미국 대학에서 이제 그 지원자가 떨어지는 현상을 말씀하셨더라고요. 그거는 사실입니다. 인문학이. 근데 사실은 뭐 이 얘기는 뭐 교양교육에도 적용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 21년도 컨설팅 보고서에 쓴 내용인데 옆에 오른쪽 그림을 보시면 대주제가 있고 소주제가 몇 개 있잖아요. 네, 각 소주제마다 이제 서티피케이트를 주는 거죠. 이렇게. 그 다음에 이 대주제 전체 소주제를 또 관통해서 들으면 마이크로 칼리지 학위를 줄 수도 있지 않을까. 뭐 요즘 뭐 나노 학위 뭐 이런 것이 뭐 많이 있는데 제대로 되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이렇게 아이디어를 주셨어요. 그 다음에 그 밑에 오른쪽 밑에 있는 그 삼각형 그거는 저도 잘 이해를 못했는데 이제 좀 자세히 보니까 이해가 됩니다. 이거는 뭐냐면 교육 과목을 묶는 방법이 A, B, C 이런 그냥 교육 과목을 묶는 거가 있어요. 이건 뭐 전공에서도 하고 근데 예를 들어서 뭐 교양에서도 뭐 못할 건 없죠. 그 다음에 주제로 묶는 방법도 있고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뭐냐면 네. 그 굳이 말한다면 사회와의 연계. 그러니까 교과목을 묶고 주제별로 묶고 나중에 사회와의 연계로 묶는. 그러니까 이거를 아마 나선형이라고 말씀하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상당히 지금 복잡한 모델을 이미 21년도에 만드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우리 통합교양교육의 어떻게 보면은 뭐 일종의 뭐 사고 실험이라 그럴까 한번 디자인은 될 수 있습니다. 이런 디자인 해봐야 뭐 실현도 안 될 텐데 해서 뭐해가 아니죠. 사실은 이런 아이디어를 자꾸 내다 보면 어떤 대학에서 할지도 모르잖아요.
네, 그리고 이 교육위원회에서 이 본격적으로 좀 더 이 뭐 정책 연구 아니면은 그 주제별로 묶는 교과목과 뭐 실라부스 정도를 그 계속 그 개발해 주는, 그러니까 여러 대학이나 교수님께서 제안하신 걸 좀 모아만 놔도 상당히 감이 올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좀 해봅니다. 이제 통합 교양 교육의 이수식 시간이 많이 지났죠. 괜찮습니다. 이 통합 교양 교육의 이수식이는 이건 역시 카네기 그 재단에서 나온 건데요. 이거는 아마도 그 통합 교양 교육이 실현되면 이 내용만으로 되지는 않을 텐데, 뭐 여기서 지금 빨간색으로 표현한 것이 그 통합이고, 그 다음에 녹색이 디스트리뷰션, 그 다음에 그냥 흰 거 비슷한 게 이제 그 우리가 말하는 기초문해 교육, 이렇게 해서 1, 2, 3, 4학년은 언제 하는 게 좋을까, 이런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낸 겁니다. 이거는 뭐 꼭 정해진 건 아니고요. 사실은 이 교양 교육을 언제 할 것인가라는 문제도 꽤 중요하거든요. 근데 그거는 당연히 이제 교양 교육이 뭐냐, 역할이 뭐냐, 이거에 따라서 순전히 뭐 전공 기초 그럼 1학년 때 좀 하고 나머지는 뭐 그냥 이수과정 듣는 거, 그것이 아니라 제가 예전에 생각했던 거, 지금도 좀 생각하는 건 뭐냐면, 기초문해 교육은 1학년 때 하고 중간에 전공, 마지막에 고학년 때 통합 교양 교육을 해서 일종의 중층 구조로 샌드위치 모델을 한 것도 재밌지 않을까. 그러면은 이제 교양 교육 마지막 통합할 때는 전공에서 배운 것도 다 같이 흡수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도 괜찮은 그 이런 이수식에 대한 연구도 좀 필요하다. 결어도 이게 사실은 뭐 실행을 해봤어야지 뭐 결론을 할 텐데, 그래서 일부러 베타 결어라고 했습니다. 이 연결 커넥션이 뭐냐, 이것이 의미가 확정된 것은 아닙니다. 제가 볼 때, 그러니까 뭐 인과관계만이 연결이 아니고 뭐 주제 이외에도 다른 뭐 방법론이라든가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다음에 통합의 대상이 되는 주제라는 건 아마 한 학기 한국 교과목으로 소화하기 어려운 경우도 많다고 보입니다. 그다음에 배분 이수 영역을 횡단하는 주제는 다양하고, 또 통합교양교육 형태도 다양할 수 있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그다음에 이제 통합교양교육을 하면서 대부분 뭐 교양교육도 그렇고 전공교육도 그렇고 이거 배우면 굉장히 좋아, 뭐 이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근데 저는, 이건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사실은 리버럴 아트 교양교육을 잘 보면 인간의 조건과 많이 관계되어 있어요. 이거는 뭐 잘 알려진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인간의 조건이라고 말하는 건 이성이나 감정이나 욕망이나 언어, 기억, 신념, 이거 다 중요한 것들이죠. 인간이 되기 위해서, 혹은 인간적으로 살기 위해서, 혹은 교육받기 위해서 다 필요한데, 이것들이 전부 다 긍정적, 부정적 측면이 다 있어요. 제가 뭐 굳이 길게 얘기할 필요 없이 언어만 해도 아주 중요한 부분인데, 언어 갖고 뭐 선동도 하고 페이크 뉴스도 나오고 다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이중적 측면을 잘 같이 볼 수 있는, 뭐 과학 기술의 결과라도 마찬가지고, 뭐 인문 굉장히 강조하지만 사실은 또 서양 대학의 휴머니즘이 들어오고 인문학이 굉장히 또 독단적인 이 행태도 보였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서 이 교양교육이 뭐 동양식으로 표현하면 중용이랄까요, 이런 긍정과 부정 양면을 아우르는 어떤 통합 연계교육이 되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컨설팅 하실 때 혹시 이런 얘기를 하시게 되면 그 어느 대학이 그런 거 해요? 라는 질문이 나올 수도 있고, 또 분명한 그 만져볼 수 있는 그런 사례가 한국에서는 부족하기 때문에 굉장히 어려우리라고 봅니다. 그러면 그냥 뭐 교기원에다가 연락을 하셔가지고 제가 뭐 컨설팅비 같은 거 안 받아도 상관없으니까 그 대학과 한번 서로 간에 대화를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런 것이 그게 금방 되는 게 아니거든요. 상당히 시간도 걸리고 또 많은 준비도 필요하고, 그래서 제 개인적으로는 아마 이 교양교육에서 명품은 이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게 조금이라도 좀 실행이 되는데 도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서없이 말씀드려서 죄송합니다. 감사합니다. 홍성기 교수님 발표에 대해서도 질문이 있으셨는데요. 이거에 대해서도 답변을 듣고 휴식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러면 홍성기 교수님 답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대구대학 조혜경 교수님께서 질문의 여왕이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네, 이거 소주제는 당연히 어떤 대주제에 속하겠죠. 네, 그러니까 그 대주제를 뭘로 만드느냐. 네, 그거를 우리 교기원 표준안에서는 아까 우리 6개 그 대주제가 있고 그 안에 이제 여러 가지 소주제를 넣는데 다시 말씀드리지만 교기원 표준안에 그 부록에 이렇게 숨겨 있는 그거는 베타 버전이기 때문에 그다음에 실현을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뭐 제가 자신 있게 이거는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고 말한다는 게 좀 지금은 좀 어폐가 있다고 보입니다. 그러니까 잘 생각하시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이제 중요한 거는 이제 소주제별 학문 단위 뭐 인문학, 사회과학, 자연과학 이거 하나씩 딱딱딱 해야 되냐? 저는 미니멈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래야지 우리 학문 영역별 학문 분류한 것의 의미가 살죠. 아, 이 주제는 이 사회과학 쪽을 더 많이 넣어야 돼. 그러면 인문학 빼고 사회과학 2개 혹은 3개, 자연과학 빠져. 그러면 그거는 우리 교양교육에 굉장히 중요한 원칙 중에 하나죠. 좀 넓은 영역을 다뤄야 된다는 그것이 훼손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씩은 있어야 된다고 보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우리 영역별 교양 혹은 배분 이수에 대한 최저 이수 학점이 뭐 네 과목이다. 그럼 그거는 학생이 자기가 엑스트라로 하나 더 들 수 있는 거죠. 어떤 영역이든 간에 그 라인에 있든 없든. 네. 아니면은 뭐 여러 가지 베리에이션이 가능할 거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하나하나 만약에 예술이 하나 더 있다면 뭐 따로 있다면 뭐 4과목이 될 수 있고 만약에 배분 이수에 5과목이 있다면은 마지막 하나를 미국에는 인터그레이션이라는 아예 교과목이 있어요. 네,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한번 할 수도 있고 마지막 하나는 뭐 깍두기로 그래 학생들 마음대로 들어라 아무거나 뭐 이런 식으로 할 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러나 지금 질문하신 거는 이 주제는 뭐 이 자연과학에 더 가까워 그러니까 자연과학 세계 그거는 교양교육의 우리 굉장히 중요한 원칙과 조금 상치된다고 보입니다. 해서 네. 그 정도 말씀드리고요. 그 이외에도 굉장히 기술적인 게 많이 요구될 거예요. 이거 하게 되면 왜냐하면 도대체 몇 개의 주제가 필요해? 소주제가 예를 들어서 그거는 교양교육 이수학점과 학생 수와 그 다음에 그 클래스 사이즈 이런 거를 다 고려해서 계산을 해야 되겠죠. 제가 볼 때 이건 뭐 아주 어려운 이 수학은 아니고 그냥 산수 정도지만 그런 양적 계산이 필요할 거라고 저는 보입니다. 한꺼번에는 못 하겠죠. 그러니까 단계적으로 할 때 그러니까 그런 거 등등은 제가 볼 때 그거는 기술적인 디테일이라고 생각합니다. 먼저 중요한 거는 그러니까 그 시줄 날줄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대답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